이번 시간에는 대신 후회해드립니다 시간이에요. 저희가 각자 살아오면서 후회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경험 하시지 마시라고 저희가 저희 경험을 대신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런 경험 후에 내가 이러지 말걸, 다른 선택을 할걸, 이런 후회를 한 경험이 한 번씩들 있을 것 같은데요.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후회가 있으신가요? 후회 많이 하신 분이 계시니까 많이 하신 분 먼저 좀 들어볼까요? 떠오르지 않아요? 이렇게? 길게 사셔서 후회도 많으신가요? 그렇게 들으면 맞겠다. 대신 후회해준다라고 딱 얘기를 들었을 때 몇 네. 가지 떠올랐어요. 한 5가지 정도. 저는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. 일단 첫 번째로 한 1, 2년 사이에 문득 생각한 거는 제가 한창 열의가 있을 때, 배우는 거 열의가 있을 때 대학원까지 마쳤으면 좀 제가 활동하는 바운더리가 조금 확대되지 않았을까. 네,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뭐 엄청 후회한다기보다는 일단은 본인이 그런 배움에 대한 여건도 되고 그 다음에 기회도 오고 뭔가 약간 배우고 싶은 게 꿈틀꿈틀할 때 어느 과정 이상까지 조금 맞춰두면 차후에 본인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의 범위 없이 뭐든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근데 네. 지금 100세 시대에 맞아요. 지금 하셔도 하셔도 될 것 돼요. 같은데.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제가 한 3년 전 정도에 그래 뭐 지금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좀 제대로 공부하려면 제가 일도 이제 그만두고 그러면 그냥 내가 조금 배우는 데 집중하면서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 되게 많이 갈등했었어요. 저도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때 학교를 가거나 공부를 할 거면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해라.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거든요. 왜 결혼하기 전에? 일단은 결혼하면은 가족을 좀 돌봐야 되고 아이가 생기면은 시간을 온전히 거기에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육아를 하는 입장에서 항상 이제 일하면서 한 번도 일을 놓았던 적이 없다 보니까 시간에 너무 이제 얽매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결혼하기 전에 또는 아이를 낳기 전에 좀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. 특히 아직까지 여자들의 좀 삶에서는. 저는 가장 후회되는 게 의료경영 대학원을 간 거를 사실 조금 후회해요. 그 이유는 제가 대학 학사를 준비할 때에는 전공 심화가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때여서 많은 학교가 없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사이버로 수료를 했었거든요. 그때 경영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겹치게 또 의료 경영을 하니까 사실 배운 내용도 좀 비슷하고 의료 관련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사실 컨설팅의 꿈이 있어서 의료 경영을 사실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료 경영과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가 일반 전공보다는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 의료 경영학을 졸업하면 뭐 사무 업무나 결국에는 아니면 컨설턴트가 되거나 자기 사업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만약에 보건학이나 통계학이나 의료정보학이나 약간 이랬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쪽 분야로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뭔가 내 직장 범위의 확장을 봤었을 때 약간 좀 불리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. 그러네요. 네,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확실하다면 내가 정말 컨설턴트가 될 거야. 이거는 내가 100살이 돼도 200살이 돼도 변하지 않는 꿈이야. 약간 이런다면 사실 추천을 드리겠지만 그 의료 경영이라는 거 자체가 좀 애매하다. 뭔가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? 완벽하게 그게 경쟁력 있는 전공도 아닌 것이. 맞아. 뭔가 딱 확실한 내 전문 분야가 없는 느낌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고. 지금 교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후회합니다. 그래서 미래를 너무 속단하지 말고 좀 어떤 전공이 결국에는 내 배움의 깊이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미래를 폭을
세상을 조금 넓게 생각해서 사실 과를 선택해도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후회 중 하나입니다. 근데 약간 다 좀 생각하는 그 후회 느낌이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. 여기도 이제 공부와 어떤 성장에 대한 문제셨고 여기도 약간 비슷하고 네. 저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그 포인트가 약간 조금 그 달라요? 시점만 다른 거고 저는 저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20년 근속을 했거든요, 올해. 근데 한 곳에 너무 오래 있었다. 라는 거. 제가 이제 최근에 봤던 글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곳에 너무 이직하지 않고 오래 있다 보면은 내 수준에 맞는 여러 개의 일을 준다.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수준이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되잖아요. 그 직장에서 여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이 아닌 내 수준에 맞는 더 많은 종류가 많은 다양한 일을 주는데 이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글을 최근에 한번 봤거든요. 근데 그걸 보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일하는 게 힘이 들진 않아요. 막 일이 막 어렵거나 이러지 않아. 왜냐면 생각해 보니까 항상 제가 했던 정도의 비슷한 일들이 저한테 주어졌던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뭐 20년 내내 그러진 않았겠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항상 수월하고 뭐 어렵지 않아. 그냥 항상 정말 그냥 루틴인 거예요, 일하는 게.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든지 맡겨만 줘 그냥 다 할 수 있지. 있어.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것도 뭐 사실 나름대로 너무 편하고 좋기는 하지만 근데 좀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자기 개발이나 성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조금 다른 직장으로 만약에 이직을 했다면 예를 들면 다른 수준의 더 높은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는 좀 더 받을 그쵸.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연봉도 더 인상이 됐었을 거고 그리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어쨌든 뭐 제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한 곳에서만 좀 안주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지금 치과의생사로서는 가장 크게 드는 후회인 것 같아요. 근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뭐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은 되게 저는 사실 나이가 많아서 난 이제 이직은 좀 힘들지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. 제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. 충분히 가능해요. 네. 근데 뭐 다른 분들 보면은 퇴사하고 이직하고 이걸 또 잘 하시더라고요. 맞아. 저희 분야의 치과 의생사 선생님 대선배님들도 그런 걸 보면서 난 그냥 용기가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조금 더 어렸을 때 이런 뭐 퇴사가 좋다라기보다도 내가 이제 이런 뭐 발전하거나 성장하는 경험들을 계속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봤더니 내가 좋은 경험이 있었어.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또 더 좋은 어떤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좀 원동력이 될 텐데 저는 정말 20년 내내만 한 곳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그냥 약간 당연한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. 그렇다 보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적당한 시점에서는 이직하면서 좀 내 커리어를 좀 다양하게 쌓아가는 것도 좋지 않았을까. 진짜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. 이건 엄청 후회되는 거다. 네, 엄청 후회되고 아주 그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그냥 그 얘기를 먼저 하는 후회되는 거 하나 있는데 그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 살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잖아요. 이혼하지 않는 이상. 그렇죠. 결혼하기 전에 내가 1년이든 뭐 2, 3년이든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했으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대요. 그 중요한 자아가 것 독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꼭 부모랑 떨어져서 혼자 생활하는 그 자아의 자리. 근데 사람마다 좀 틀리긴 한가 봐요. 제가 이제 딸이 둘 있잖아요. 근데 둘째는 일찌감치 대학을 가면서 진짜 굳이 따로 나가서 안 살아도 되는 거리인데 좀 힘들긴 하지만 굳이 따로 얻어달라고 아주 때를 써가지고 자기가 뭐 생활비도 다 벌겠다는 도 하나도 안 벌어요. 근데 어쨌든 따로 나갔어요. 너무 잘 살아요. 따로 나가서도. 그리고 즐길 것도 즐기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잘 살아요. 근데 첫째는 지금 이제 30 가까이 되거든요. 벌써 그렇게 됐어요. 네, 근데 얘는 지금도 의존적이야. 의존적인가 봐요. 그래서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. 부모님을 떠나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간대요. 자기는 어떻게 해서라든지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전전긍긍하는 중이래요.
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사람들이 엄마 이상하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나는 근데 사람들한테 나는 좀 기분이 엄마가 나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조금 힘든 점이 있나 해서 가끔가다 그거를 느끼면 뭔가 내가 이 집에서 역할을 해야 되나 이 전전긍긍하는 내쫓기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본인은 절대 나가고 싶지 않대요. 그래서 이게 부류가 있더라고요.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후회하지 인생. 않기 그 기준에서 보면 지금 내가 따로 나오면 뭐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아니면 내 자식이 내가 내쫓으면 어떻게 되고 사실 이거를 걱정하는 건 두 번째 맞아요. 그 다음 선택할 수 있을 때 걱정하는 거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생각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후배들 조금 어린 후배들한테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. 왜냐면 저는 이제 한 30대 이상 돼서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아예 전연차 때도 그렇고 치과 위생사들 다른 치과 위생사들 병원 안에 있는 사람 말고 다른 다른 치과 다니는 사람 아니면 뭐 치과의원에 일 안 하고 다른 데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30세 이전에 거의 없었어요. 없었던 게 주변에 없었던 게 아니라 제가 그 안에서만 놀았으니까. 그렇죠. 대부분은 그래요, 근데. 맞아요. 그쵸. 네네. 그러니까는 치과 위생사들이 제가 연차가 뭐 5년 차가 되고 이렇게 돼도 치과 위생사들이 다양한 굉장히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 몰랐고 그 다음에 저처럼 당연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치과 위생사 면허가 있으니까 활동을 하는 줄 다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. 그런데 이제 제가 한두 번 치과 위생사들이 다른 데 모이는 데를 어떻게 제기로 가게 되면서 저 사람이 왜 저런 생각을 하지? 왜 직업정의나 하지? 왜 범치과 위생사들 걱정을 하고 그분을 국회로 막. 근데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.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막 나름대로 훨씬 저보다 훌륭하고 많이 배우고 하신 분인데 그 계속 뭔가를 공부하고자 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고 너무 다양한 거예요. 그다음에 치과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. 또 깊이 있게 일을 하거나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충격받은 건 교정과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인데 원장님하고 이 교정 진단을 내리는 과정을 환자가 이제 신환이 오고 그날 온 환자들을 의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. 엑스레이 같이 보면서 의논을 한대요. 이 사람은 어떻겠다 막 이렇게. 이제 그 원장님도 굉장히 훌륭하시지만 같이 파트너로 진짜 생각하는 진심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 선생님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. 따라오니까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미리 이분도 원장님 보기 전에 이 환자 파악하고 이런 걸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진짜 멋있다. 깜짝 놀랐어요. 와, 저 사람은 진짜 멋있다. 같은 치과위생사지만 내가 어디 가서 치과위생사를 못하겠다 이럴 정도로 이제 그런 거를 한두 개씩 보면서 제가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제 시야가 언제 넓어졌냐면 그런 데를 자꾸 이제 찾아가게 되고 맨 처음엔 전혀 필요성이 없죠. 제가 면허가 있는데 뭐하러 그런 데 가서 또 배우고 해도 월급은 똑같은데.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됐어요. 내가 치과위생사로 뭘 좀 더 해야 되는구나. 나의 부족함도 깨닫고 지속적으로 깨닫고 또 내가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계기가 된 게 그때였던 것 같아요. 그게 저는 너무 늦었어요.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어디 세미나장이나 세미나 하는 데나 어느 치과위생사 모임에 가면 다 뭔가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치과위생사들이 모여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런 데 가면 다 배울 사람들이에요. 사실은 어디를 가도. 근데 이제 아주 어린 연차 때부터 그런데 오는 선생님들 보면 저 선생님은 얼마나 훌륭해지려고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저는 사실 들더라고요. 또 그런 분들 특징 보면은 혼자서도 잘 다녀요. 세미나를. 그죠? 그래서 저는 사실 내가 물론 이제 그때라도 늦지 않았지만 그런 치과 위생사로서 일을 할 때 뭔가 그 어떤 직업적인 밥벌이로
이렇게 생각 안 하고 이 치과위생사 일 자체를 내 진짜 직업으로 받아들이면서 일을 하는 계기가 그때였고, 그렇게 하니까 일이 훨씬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일의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치과위생사들, 이런 분들이나 또는 꼭 치과계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커뮤니티 형성을 조금 해보면 내가 내 직업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굉장히 좋더라. 이 경험을 사실 되게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. 지금 일 시작한 후배들한테. 여러분들을 대신 좀 후회해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경험하고 미리 알려드렸는데요. 여러분들도 혹시 후회된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서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답변 주나요? 공감해주죠, 공감. 답변까지 드려야 되나요? 해결해드릴 수는 공감해드려요. 없어요. 그러면은 저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